이번에는 K단원 분배적 정의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적 정의란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롤즈와 노직의 사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즈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좋자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가 분배하는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란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보고 추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롤즈는 순수 절차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정한 분배 절차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절차가 공정했다면 그 결과 또한 공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 그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사회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공정한 합의의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을 제시합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합의 상황에서 합의한 결과는 반드시 공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초적 입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현실에 있다거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상황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으로서 롤즈가 사고 실험을 한 것인데요. 이 원초적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지의 배일이라는 조건이 이 합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무지의 배일은 자신에 대한 특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일반적인 사실이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롤즈가 이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에 합의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일체 모르는 이러한 무지의 배일 하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인데요.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합리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성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 약자일 때를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사회적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롤즈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의 약자면 어떡하지?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원칙을 합의하는데 만약에 내가 사회의 최소 수혜자면 어떡하지? 사회의 약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전망의 기초에서 사회의 분배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롤즈는 보았습니다. 자, 이 원초적 입장의 결과로서 우리가 합의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정의의 원칙인데요.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자유에 있어서 이 보장받을 것을 우선시 여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 약자더라도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불평등할 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롤즈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롤즈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합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됩니다. 롤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불평등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먼저 그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누구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를 얻고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러한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즉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직의 분배적 정의론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노직은 롤즈와 달리 이 정의의 실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롤즈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회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노직은 공리주의와 같은 정의관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러한 특정한 결과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이익을 위해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롤즈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의 소득이나 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롤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노직은 그 분배의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분배의 과정이 정의롭다면 결과가 1대 99든 0대 100이든 상관없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직이 강조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정의의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노직은 소유 권리가 발생하고 이전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분배의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유물을 최초 취득할 때 또한 이 최초 취득한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때 또 취득과 이전 시에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권은 정당하고 그 정당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이때 노직이 강조한 이 분배의 원칙은 노직의 이 워딩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직은 이 취득과 이전, 교정의 과정에서의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자신의 정의의 원칙은 역사성의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을 충족했다면, 이 원칙들을 충족했다면 결과는 무엇이든지 간에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그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충족시켰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직은 자신과 달리 특정한 결과를 지향하는 몇몇 분배적 정의론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롤즈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분배적 정의론이 정형적 원리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롤즈와 노직의 입장을 잘 비교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롤즈에게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 그러한 가상적 상황, 즉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합의한 이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는 점, 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노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정의의 원리가 소유물의 발생 과정, 즉 취득과 이전의 과정, 또한 어떤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정하는 그러한 과정에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는 오직 이러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 국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잘 기억해 둔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롤즈와 노직의 정의관이고요. 왈저의 복합평등론은 알아두면 오답 선지를 거르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자, 2023 대비 수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노직과 롤즈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자주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2023년 수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갑은 롤즈의 제시문입니다. 을은 노직의 제시문이죠. 자, 이 제시문 안에서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면 이 갑과 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또한 롤즈와 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지 이 상대적인 비교를 묻는 문항도 이 선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비슷합니다. 2022년도에도 노직과 롤즈의 제시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각각의 기본적인 사상을 이해하는 보기뿐만 아니라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기가 함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롤즈와 노직의 입장을 각각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서로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노직이 롤즈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차이점을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학습하면 좋겠습니다.